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LG전자 무려 장중에 플러스 14%까지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락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더니 자, 오늘은 정말 보란듯이 완벽한 급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LG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우리는 매수를 오히려 노려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가이드를 해드렸던 이 맥점 라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 건데 그때 이제 주가가 진입을 하면 우리가 겁먹고 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째려봐야 된다고 제가 목놓아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얼마나 정확하게 제가 이 현재에 대한 반등을 예측을 했는지 자, 금요일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힘없이 밀리는데 이상하게 또 지금 어디서 지금 딱 하락을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쫓아가서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기다리면 온다고 했던 직전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밀려준 겁니다. 자,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던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에 왔을 때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매집 밴드에 다시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다렸던 타점에 정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1차 입질 매수 과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항상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중에 공포스럽게 주가를 밑으로 사정없이 밀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란 듯이 대형 이 호재를 딱 띄워버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시가부터 띄워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따라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랄한 세력들의 트릭을 그러니까 미리 읽어내고 이렇게 길목을 좀 지키고 있어야지 절대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가 어떠한 형태로 전환을 만드는지 뭐 이번에는 어디까지 또 빠질 건지 대응점 그리고 뭐 시나리오 이런 걸 다 짚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물량 절대 털리지 마시라고요. 자, 지난 이제 금요일 급락 때 공포를 이겨내고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 오늘 이제 장중이 터진 이 14%짜리 시원한 장대 양봉 수익은 제가 전부 다 챙겨드린 겁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자, 물론 아직 평단가 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물려 계신 주님들 분명 계실 텐데 먼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터져나온 이 장대 양봉이 차트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추가적 상승이 가능한지까지 향후 이 LG전자의 핵심 대응 전략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LG전자는 제가 이제 18만 원대부터 계속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45만 원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엑시트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급락이 진행됐을 때 이 1차 매집선에 터치를 할 때 이때 이제 우리는 계속 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1차 저점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1차 이후에 바로 추세가 그러니까 V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는 그 현상이 분명하게 발생할 거니까 기다려보시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흐름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리가 왔으니까 우리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자신있게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 주식시장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포들이 이렇게 차트상에서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는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니까 뉴스 띄우고 장중에 무섭게 급등을 시키고도 또 결국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주포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게 너무 정교하게 지금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포들의 시나리오, 자, 핵심 밴드에서 1차 반등 만들고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 말하고 다시 매집 밴드 오니까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악착같이 모아가는 이 매집 라인은 시장에 명백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고 이제 LG전자는 그러니까 지금도 주포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흐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자, 그동안에 지지를 받고 시세를 만들었던 지지에 대한 이동평균선이 깨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한다고, 여러분들.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을 우리가 이제 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한번 머리를 빼꼼히 내밀어 준 겁니다. 가격 지지의 이동평균선의 돌파 신호까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려면 필요하다는 그 조건값을 이제 확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열리는 위치로 바뀌었다. 즉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잡아놓은 바닥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절대로 다시 좀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포들이 템포를 늦추거나 쉬면 안 되고, 오늘 밑꼬리가 발생했지만 달리는 김에 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밑꼬리 나와서 또 불안해하신 분들 계실 건데,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연속성이 좀 생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도 이 윗꼬리 강하게도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흐름이 나와 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가 전환을 하고 상방으로 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그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주포들이 다시 한번 또 엄청나게 흔들긴 할 거예요. 왜죠? 이미 머리 위에는 과거에 물린 악성 이 대기 물량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빼곡히 쌓였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포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매집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엑시트를 하고 지금 이 엄청난 실탄과 자금들을 이미 만들어놨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아래에서 매집을 해갈 건데 분위기를 만들 건데 이걸 단번에 절대로 다이렉트로 올려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그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나와요. 얘네들이 매집을 못해요, 여러분들. 물량을 모은 다음에 띄워서 수익을 극대해야 되는데 바로 올려버리면은 이 앞선 이 악성 매물들 급하게 올리면 이 물량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물량들이 나오게끔 흔들어야지 얘네들도 매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 25만 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라인이 강력한 넥라인이 됩니다. 넥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바닥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넥라인을 돌파가 될 때 한 번 더 세게 치는 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노릴 흐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25만 원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잘 잡은 이 물량들 뺏기지 않고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제가 보는 이 흐름을 완벽하게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 이론은 간단합니다. 자, 일봉에서 주포들이 매집하는 선을 이용해서 제가 매집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다음에는 맥점 분봉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 홀딩에 대한 그 기준을 이제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금 이 맥점 분봉상에서 그러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제 그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한 이 맥점 분봉의 이탈을 안 하고 왜냐면 저항이었다가 지금 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상승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자,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이 4월 달과 같은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조정을 받던 주가가 1차적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탈이 나왔는데 자, 어떤 그림이 나왔죠? 10만 원에 대한 똑같은 지금 같은 쌍바닥 리테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유지. 지금 이 유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했던 주가가 다시 재이탈이 나오면서 바닥 테스트를 하고 나서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유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유지를 하면서 제가 말한 이 25만 원을 넘어갈 때 한 번 더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 흐름을 현재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흐름에만 지금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25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LG와 엔비디아 미팅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다른 이 진행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이제 다시 호재로 작용하면서 연속성을 저는 만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뭐 숫자나 뭐 계약에 대한 형태가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뭐 차세대 칩이 엄청나게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뭐 LG전자의 냉각 시스템 뭐 이런 뭐 공급기압 체결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LG전자의 뭐 스마트 가전에다가 뭐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이 뭐 탑재되어서 상용화를 시켜서 출시된다든가 이런 이제 일정들이 좀 더 자세하게 잡힐 거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거를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 25만 원에 대한 돌파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점점 이 7월이 되는 그 시점이 될수록 좀 더 가속화를 저는 이제 그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죠? 왜 제가 7월이라고 딱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7월에 이제 뭐가 있어요?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LG전자는 이제 과거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했는데 이제 26년도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돼도 주가는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왜죠, 여러분들? 이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LG전자 단순히 가전제품 잘 판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AI, 피지컬 AI 관련주로 엮여버렸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되면,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나온 실적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하방 경직을 해주고 다시 한번 주가가 펌핑을 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제가 말한 이 25만 원도 이제 돌파가 되면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시원하게 지금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시나리오를 잘 듣고 지금 잘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금요일 영상을 보고 맥점에 왔을 때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빠르게 수익 전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물론 그리고 반신반의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무서워서 지금 추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이 25만 원 라인이 완벽하게 이제 돌파가 되기 전에 세력들이 그 직전에 딱 한 번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마지막 매수에 대한 기회를 저는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나서 주가가 이제 더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잘 저점에서 매집을 한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고점에서 어디서 이제 팔아야 될지, 이 엑시티에 대한 이 매도 타점만 저는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대세 전환 전에 슈퍼들이 주는 정말 마지막 이 매수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들어올 이 결정적인 마지막 진입 신호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9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25만 원에 대한 뭐 돌파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